이번 시간에 뭐 이렇게 인트로덕션 뭐 계속 연결해서 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통신이라는 게 뭐냐? 통신이라는 건 뭐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다.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뭐 ICT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ICT, 뭐 IT 또는 IT. 요 I가 information, 이 I가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information 정보지. 정보, 우리나라 말로 정보, information 뭐 IT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를 뭐 다루는 걸 말하는 거고, ICT는 뭐 information convergence 뭐 technology라고 해서 그냥 뭐 정보를 더 뭐 처리한 다음에 이 말인데,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통신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이걸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통신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다고. 그다음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공학 강의를 하면은 반도체가 뭐다, 아니면 제어가 뭐다, 뭐 컴퓨터가 뭐다라는 걸,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강의, 이것도 통신의 일종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자공학에서 하는 건 통신, 일반적인 우리가 뭐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통신의 행위이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공학이라는 거, 통신공학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통신을 하는데,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뭘,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 하여튼 전기 신호를 이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전기공학이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 방향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전달하느냐 아니면은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뭐 두 개, 근본적으로는 두 개는 똑같은 거야. 방향만 다를 뿐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하는 거, 원웨이 원웨이 트랜스미션이, 이 방법이, 이걸 방송이라고 그래. 우리가 방송.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러지. 브로드캐스팅. 그래서 뭐 KBS 같으면 이 B가 이게 그거잖아. 이게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뭐 MBC도 마찬가지네. MBC도 뭐 문화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B가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방송의 원래 목적 자체는 뭔가 하나를, 그러니까 뭐 찍어서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한 방향으로 하는 거라고. 뭐 물론 요즘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뭐 잘 이용해서 뭐 피드백을 받기도 한데, 보통은 이제 한 방향 원웨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웨이로 하는 게, 투웨이로 하는 걸,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이라고 그러는 게, 통신이라고 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S 붙입시다. 뭐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전달 매개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선통신이 있고, 유선통신은 이제 와이어드 된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이 있지. 무선통신, 와이어리스. 뭐 결국은 뭐 요즘은 다 이게 돈이 되는 건 무선통신이야. 무선이 뭐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뭐 LTE 뭐 4G가 되겠지. 아니면 5G 뭐 이런 것들 다 이동통신 시스템 다 무선이고,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뭐 이어폰이나 아니면 와이파이나 다 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 무선이라고. 그 다음에 뭐 뭐냐, 위성을 이용한다든지 GPS 같은 것들도 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통신이거든. GPS. 여러분들 뭐야, 그 내비게이션 하는 것들 다 그 GPS라는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 무선이고, 뭐 유선은 요즘 거의 잘 쓰지는 않지. 뭐 유선이라면은 백본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광 케이블 깔아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그래. 모델링.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 이게 통신에서 뭐냐면은 모델링. 통신을 도대체 우리가
통신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신이라는 게 뭐냐? 통신이라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통신공학이라는 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 통신공학이라는 게 뭐 말로 이렇게 때우는 게 아니라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만들어내려면은 뭐 RLC 외로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수학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그래. 어떻게 보느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요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인포메이션, 아까 인포메이션 메시지, 정보라고 그랬잖아. 정보를 우리가 이제 주로 나타낼 때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그래. 메시지라고 그러잖아, 메시지. 그래서 이걸 MT라고 주로 표시를 많이 해. 그러니까 MT, XT라고 하지 않고 MT라고 주로 많이 해. MT. 그 MT를 보내서 내가 이제 지금 통신이 뭐다, 통신의 수학적 모델링이 뭐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가 MT야. MT를 여러분한테 나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이게 통신이 뭐다라는 걸 지금 전달하고, 통신공학이 뭐다, 통신공학의 수학적 모델링이 어떻게 우리가 성립된다는 걸 전달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 MT랑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MT랑 달라.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제 나랑 MT랑 비슷하게 되는데, MT하고 비슷하긴 한데 MT랑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 MT인데, MT이긴 MT인데 MT랑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걸 햇을 붙여서 이렇게 햇, 이걸 햇이라고 그래. 햇. 요 위에 뭔가 삭화 표시를 해놓은 거. 이걸 햇, 햇이라고. 햇. 뭐 모자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 삭화 표시, 이걸 M M 햇 T 요렇게 표시를 많이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가고 있는, 실제로는 내가 이제 MT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들은 MT를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통은 M 해T로 파악을 하게 돼. 이게 좀 다르다고. 비슷하긴 한데 좀 약간 달라. 그래서 우리 목적은, 통신의 목적이 뭐냐? 목적. 고울이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의 통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M 해T가 MT가 되었으면 좋겠어. 요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통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어? 요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M 해티라는 거, 그거가 이제 뭐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뭐 친구야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메시지가 내 친구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몇 시, 뭐 금요일 오늘 뭐 3월 5일 뭐 18시에 어디서 만나자, 광화문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그 정보가 그대로 똑같아야 된다고. 여기서 이 M 해티하고 MT가 똑같아지는 거, 요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통신이 뭘 이용한다고? 어떤 거? 전기 신호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보낸다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MT라는 걸, 이게 내가 뭐 아니면 목소리로 나오는 거, 요런 것들, 뭐 목소리 여보세요 얘기하는 요런 신호들, 목소리, 이 신호들을 전기 신호로 바꿔야 돼. 일단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게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마이크가 있다고. 핸드폰 내에도 내가 지금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앞에 이게 마이크가 있거든. 이 마이크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전기 신호를 먼저 바꿔줘야 된다. 그걸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TX라고 그래. 트랜스미터. 그래서 이 TX라고 그래. TX. 이게 TX, T는 이제 뭐 이 대문자로 쓰고 X는 뭐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데, 뭐 정확하게 적으면 트랜스미터. 그 트랜스밋이라는 게 뭐 보낸다 이 말이거든. 트랜스미터, 보내는 뭐 이런 말이야. 그럼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송신기라고 그래요. 송신기. 그 다음에 뭐 이걸 뭐 변조기라고도 하게 돼요. 변조기.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통신 시스템 변조, 그러니까 신호를 뭔가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음성이지. 음성으로 지정되는 걸 이제 뭔가로 바꿔줘야 돼. 이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고. 그걸 우리가 보통 ST라고 주로 많이 정도. ST라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통신공학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받아들여야 돼 처음에는. 그래야지 그 어떤 그 논의가 내가 얘기하는 게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MT 음성이고 요거는 이제 전기적 XT는 이제 보내는 전기 신호지 전기 신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했을 때 TX가 있으니까 당연히 송신기가 있으니까 뭐 받아들일 때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쪽에서 수신기 쪽에서 요게 이제 요렇게 RX라는 게 있어. RX. 요게 이제 이게 전기 신호를 받아서 다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목소리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지, 마치. 그래서 이게 수신기다. 이게 리시버라고 그래. 리시버 이렇게 수신기.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수신기. 그 다음에 변조에 대해서 반대말이 복족이라고 그래. 복족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는 신호를 우리가 이제 뭐 리시브된 시그널이고 RT라고 주로 많이 표시를 해. RT라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신기 된 신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지는 거지. 뭐 이게 주로 안테나를 통해서 보내고 안테나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겠지. TX랑 RX랑 그 다음에 MT가 트랜스미터 송신기를 거쳐서 ST로 바뀌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그 전기 신호를 바꾼 걸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날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수신기 쪽에서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 신호를 RT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수신기를 통해서 이제 MHT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있지. 요 부분, 요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요렇게 이게 쭉 되는 요 부분, 좀 지우게 되겠다. 이렇게 요 부분 뭐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기서 뭐 이게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에서는 이게 공기가 되겠지, 공기.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뭔가 채널이라는 말을 써. 채널. CH 채널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채널. 그러니까 신호가 전송되는 그 통로를 말하는 거야. 신호가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전송돼. 이 채널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신호 전달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유선이나 무선이냐 이런 게 이 채널이 이게 유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구리선이 될 수도 있고 채널이 구리선을 통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광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유선 같으면은 무선 같으면은 어떻게 뭐 이게 공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주로 만약에 뭐 이렇게 요즘 보니까 뭐야 목성이 아니라 저기 어디냐 금성에 뭐 이렇게 패스파인더하고 뭐 몇 개 보냈더만은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걸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사진 찍어서 온 거 혹시 최근에 본 적 있어?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뭐 이거는 진공 상태지. 요런 것들이 이렇게 채널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신호가 전기 신호가 뭘 통해서 전달되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구리선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진공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요런 것들 그 각각을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그 MT라는 걸 우리가 목적 자체가 MT라는 걸 우리의 목적은 MT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MHT로 받는 걸 MHT라고 그러는데 MHT하고 MT가 이제 같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같지가 않다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주로 문제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거지. 채널에서. 그래서 채널에서 발생을 하는데 요 채널이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건데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를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이 한 학기 동안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이 주어졌을 때 이건 주로 주어지는 거라고. 채널은 주어진다고 우리가 주어진다고. 이게 주어지는 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약에 뭐 진공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물도 있을 때 바닷물도 있을 수도 있다고. 바닷물 뭐 예를 들어 잠수함 같은 걸 통신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잠수함에
뭐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은 결국은 그 채널이라는 게 그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바닷물 이렇게 채널에 따라서 이게 또 전파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라는 걸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우리 통신이라는 걸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거 통신이란 공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인 채널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이제 TX와 트랜스미터와 송신기와 RX를 이걸 이제 뭐 설계하는 거지. 이걸 구성하는 거. 이 통신공학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이게 통신공학이 뭐냐? 통신공학 뭐 배웠느냐? 너 통신공학에서 뭐 배웠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뭐 면접을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인 채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통신을 할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된다고. 이거는 주어진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할 거냐. 내가 뭐 잠수하면서 통신을 할 거냐 아니면 저기 뭐 뭐냐 금성으로 아니 뭐 이렇게 화성으로 뭔가를 화성하고 보낸 로봇하고 뭐 통신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공위성 GPS랑 통신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5G로 할 거냐 4G로 할 거냐 와이파이를 할 거냐 블루투스로 할 거냐 아니면 구리선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내가 통신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건 거기에 주어지는 그러면은 채널이 결정이 돼. 그 채널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TX랑 RX랑 이제 구성을 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이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채널이 제일 중요해. 채널은 왜냐하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로. 그래서 뭐 이걸 뭐 좀 억지지만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우리 인생도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있고 내가 나의 노력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어진 조건부터 파악해야 돼. 이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 나의 노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에 취업하고 싶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삼성에 취업하느냐를 보고 거기에 맞게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찾아보고 그럼 뭐 내가 예를 들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라고. 그게 제일 중요해. 마찬가지로 통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TX, RX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나의 노력하고 비슷한 거지. 이게 나의 노력하고 대응되는 거라고. 주어진 조건이 이게 채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고 너무 뭐 하여튼 쓸데없는 한장 하면서 나갔네. 그래서 보면 이거는 뭐 통신 시스템이 뭐 MT 요게 이제 MT 메시지 시그널이 요게 되는 거고 원래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 그래서 트랜스미터 송신기는 결국 MT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이걸 ST로 정지 신호 ST로 바꿔준다고. 그럼 채널은 주로 이제 주어진 거고 그래서 주어져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뭐 잠수함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바닷물의 특성이라는 건 주어진 거거든. 내가 바닷물 특성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저기
화성에 보낸 그 로봇과 통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진공 상태가 주어진 진공 상태에서 이 뭐냐 전자기파가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난 주어진 거라고. 그 채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리시버는 결국 이거는 리시브 된 시그널 RT를 이제 MHT로 이제 바꿔주는 거지. MHT로. 그리고 뭐 수신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방송하고 통신이 뭐가 틀리냐? 똑같아, 두 개가. 똑같아. 근본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다고. 똑같은데 이거는 방송은 원웨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고 정보가, 통신은 투웨이가 되는 거지. 투웨이.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보내는 방송은 뭐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이거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통신은 보내고 또 받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쌍방이 되는 거지. 내가 친구랑 얘기할 때 뭐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친구도 뭐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뭐 요거는 쌍방을 말하는 거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 이제 무선통신,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무선통신에서 종류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만 합니다. 요쪽 이쪽 제일 끝에 요쪽부터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동통신이고, 이동통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뭐 4G나 뭐 4G, 5G 뭐 이런 거, 뭐 3G는 뭐 요즘 거의 없으니까 뭐 4G, 5G 뭐 요즘 6G 한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따로 했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 이게 돈이 된다고. 예, 돈이 된다고. 여러분들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쓰면서 돈 안 내잖아. 물론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끌어 쓰려면 와이파이 뭐 이렇게 사업자는 돈 내기는 한데 뭐 블루투스 쓰면서 돈 안 내잖아. 그 돈이 안 되면은 돈을 내가 받는, 내가 지불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물론 뭐 이번 살 때는 내가 써야지, 뭐 키보드 사고 이런 거 할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은 뭐 블루투스를 사용하면서는 돈을 안 낸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공학이라는 게 뭐 결국은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이쪽 부분이 제일 이제 그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방송이 되는데, 방송도 물론 돈이 되긴 하지만 방송은 주로 뭐 뭐야 광고 수입으로 되다 보니까 이 뭐 통신 그 자체에서 돈이 되는 건 아니지. 통신 시스템은 뭐 통신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뭐 기지국이라고 뭐 세우고 뭐 이렇게 전파 안테나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거야. 방송국에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 뭐 이렇게 어, 그 광고료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뭐 마이크로, 이쪽 제일 앞에는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뭐 GPS나 뭐 이렇게 위성 방송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요즘 위성 방송 그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제 시골이나 아니면은 시골 같은데 아니면 그 인공위성으로 그러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알고 뭐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러면.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 파장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할 때는 이게 우리랑 전자과랑 전자과랑 물리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을 텐데, 물리에서 보면은 이 전자기파, 똑같은 전자기파를 하는데 전자기파라고 합시다.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하는데 다루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물리에서 배웠을 거예요. 물리. 뭐 고등학교 물리나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뭘 했냐면은 이 파장 람다에 대해서 있어서 파장. 근데 우리 이제 전자과 이쪽 통신 쪽에서는 물론 아마 뭐 여러분들 전자기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람다로 아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통신에서는 람다로 하지 않고 주로 뭘 하냐면 주파수로 해. 주파수. 모든 걸 다 주파수로 다 한다고.
근데 람다랑 주파수랑 뭐가 틀리냐 이 하면은 뭐 사실은 모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게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속도가 똑같아.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일렉트로마그네틱 뭐가 되는 거야? C가 된다고. C.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뭐 정확하게는 좀 다르지만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된다고.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요 속도가 한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람다하고 F하고 곱하기가 된다. 곱하기.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라고. 이거 C는 상수잖아. 이거 상수이니까 이걸 람다를 하느냐 아니면 F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두 개 똑같은 거야. 사실은 뭐 이게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가 이게 하나 상수니까 람다가 결정되면 F가 결정이 되는 거고 F가 결정되면 람다가 결정이 된다고. 두 개가 똑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두 개 같은 얘기네 사실은. 뭐 같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뭐 같은 양이라고 뭐 같은 뭐 척도라고 하면 되겠네. 척도인데 뭐 람다로 하는 게 주로 물리 시간에서는 람다로 주로 많이 했었어. 뭐 옹거스트롱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길이에 따라서 많이 했는데 우리 통신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로 일주일에 몇 번 흔들리는지 그걸로 요 F로 해가지고 F는 이게 람다분의 C 요렇게 해서 주로 많이 이걸로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제일 잘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뭐 와이파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같으면은 이게 뭐 2.4기가 헤르츠 대역을 쓰거든. 아니면 5기가 헤르츠 대역을 쓴다고. 요게 헤르츠라는 게 이게 주파수의 단위잖아요. 헤르츠가 이게 원 오브 세컨드가 되는데 그 2.4 곱하기 이거는 2.4 곱하기 기가라는 게 12 구승을 말하는 거니까 1초에 초당 2.4 곱하기 12 구승만큼 흔들리는 뭔가를 쓴다라는 거야. 5기가라는 건 어떻게 5 곱하기 10의 구승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봤을 텐데 뭐 와이파이 뭐 설정할 때 보면은 뭐 어떤 거 보면은 5기가 이렇게 적혀 있고 5기가라고 적혀 있는 거 있고 집에서 이제 우리 뭐 U+나 아니면은 뭐 KT나 뭐 SK 이런 거 사업자들 그 쓸 때 보면은 2.4기가 돼 있는 것도 있고 5기가 돼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할 때 요게 이제 주로 주파수로 많이 해. 우리는 통신에서는. 그래서 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파장 길이가 요게 이제 주로 파장 길이가 이제 람다인데 람다 이게 C가 이게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뭐 람다를 해도 괜찮고 F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로 통신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는 이 람다로 이제 많이 뭔가를 했을 텐데 이 시간에는 F로 많이 해. F로 뭐 두 개가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가 결정돼. C가 상수이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낮은 이게 헤르츠가 좀 낮은 대역이지. 낮은 이쪽은 낮은 대역이고 이쪽은 중간 대역이고 이쪽은 굉장히 높은 대역이라고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빨라지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거의 이제 사실은 뭐 거의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들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요쪽은 그러니까 요쪽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이 직진성이 강해진다고. 직진성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회절이 강해져. 회절 현상. 뭐 회절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진성이 있다. 뭐 직관적으로 아는 게 그러니까 가시광선 빛을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빛을 만약에 태양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만약에 중간에 막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림자가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직진하기 때문에 이 손을 통과를 못 한다고. 통과를 못 하면서 이 뒤에 있는 게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이,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특성이 있다고. 뭐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지도 몰라. 그냥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파수가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빛 같으면은 우리가 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막았다라고 하면 요 뒤에 이 그림자 생긴다고. 그림자. 이거는 그러니까 빛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는 전자기파라고 해야 되나? 전자파라는 것도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네.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낮은 것 같으면은 주파수 낮으면 이렇게 막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뭐 막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건너가게 된다고. 뒤에 그래 뒤에 이렇게 음영 지역이 없어. 산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그걸 타고 넘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절 뭐 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주파수가 낮으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뭐 이게 적당히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주로 보면은 황금 주파수 대역이라고 요 대역이 제일 좋아. 요 대역이 요 대역이 요 대역이 통신을 쓰기에는 제일 좋아. 통신을 쓰기는. 적절하게 직진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파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다음 회절 현상도 있어가지고 이게 음영 지역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신호 사용에 이걸 황금 주파수라고 그러죠. 요 대역 뭐한 적어도 한 500메가에서 한 5기가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메시지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이 음성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뭐야? 아날로그 신호잖아. 아날로그 메시지인데 이게 뭐 원래부터가 디지털이 될 수도 있지. 원래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은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은 디지털로 바꾸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진웅. 네. 뭐야? 아날로그를 정진용이네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이건 뭐라고 해? 변조? 어? 변조? 야, 변조는 그 신호를 바꾸는 거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거야. 어? 이걸 뭐 샘플링을 일단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네. 샘플링 해주고 그다음 뭐 이게 뭐 퀀타이제이션 해서 해서 뭐 이걸 ADC라고 그러죠. AD 컨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 해주는 거. 이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 해주는 거. 그래서 디지털로 바꿔야지 뭔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왜 그러면 아날로그로 그냥 그대로 전송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디지털로 왜 바꾸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채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채널 이 뭔가 노이즈가 섞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여튼 뭐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데이터 값이 뭐 하여튼 연속적으로 아날로그는 이제 연속적 범위 컨티뉴스한 범위 내에 있는 거고 뭐 이 온도나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날로그야. 이 세상에 디지털은 없다고. 디지털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주로 어디에 있다고? 요 핸드폰 내에 여기만 있다고.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날로그라고. 디지털은 우리가 노이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뭐 하여튼 그런 뭐 하여튼 만들어낸 어떤 뭐랄까 뭐 하여튼 뭐 발명품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만 존재한다고 디지털이라는 건 그게 작동 원리가 이제 뭐 디스크리트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날로그야. 다 뭐 세상에 디지털은 없다고. 그런 건 없어. 0101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건 없다고.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눴을 뿐이라고. 그다음에 디지털 메시지는 이제 메시지가 유한한 개수의 이제 뭐 심볼로 이제 구성된다고 그러는데 심볼로 구성된다. 뭐 유한한 개수 몇 개의 뭘로 구성된다라는 거야. 뭐 그래서 뭐 디지털을 뭐 쓰는 건 주로 이제 뭐 이게 노이즈 때문인데 이게 디지털이 이제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 노이즈 이게 노이즈에 강인하다. 이거 하면 로버스트 뭐 강인하다 세다 내가 로버스트 2 인터피어런 아니 뭐 노이즈라고 하면 되겠네.
노이즈야 지금 강의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디지털을 바꾸는 건데 뭐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아날로그 메시지 내가 얘기하는 이 목소리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것들 다 내가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보면은 물론 그 이제 인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뭔가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내가 뭐 지금 뭐내 그림 잘 못 그려서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 말. 근데 지금 통신이 뭐다라는 걸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앞에 내 책상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있다고. 그 마이크로폰에서 뭘 바꿔주는 거야 이게? 이 디지털을 바꿔준다고. 디지털을 바꿔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채널이 뭘로 이 선을 통해서 가는 거지. 선. 유선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간다고. 이렇게 너무 크게 했네. 유선. 유선이 이제 채널이야 이게. 유선 채널. 채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갔다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신기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재생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말을 응? 말이 다시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거야 이게 좀 약간 뭐 하여튼 이상한데 뭐 이상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내가 말을 해서 말을 듣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거 다 아날로그라고 이게 다 아날로그. 요 안에서 요 전달되는 요 방식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뭐 디지털이 될 수도 있죠. 마이크로폰에서 디지털을 바꾸잖아 이게. 뭐 스피커에서도 디지털로 들어온 걸 뭐 DAC를 해서 다시 또 이걸 바꿔주거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보면은 이게 AD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되니까 뭐 이거 다 응용수학이 다 했던 얘기야. 이거 뭐 무슨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샘플링 표본화가 있고 그래서 뭐 디스크리트 타임을 이제 처음에 이제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아날로그 신호 내가 여보세요 했다는 거 요거를 하면은 잘라내야 된다고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몇 개마다 탁탁 추출해내야 된다고 샘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양자화라고 그러는데 양자화 샘플링 했는데 이 값이 잘 생각해봐. 이 값이 이게 아날로그 나 아무 때나 샘플링 했으니까 예를 들어 1.013 359 8 75 뭐 6 3 이렇게 계속 나갈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걸 잘라내야 된다고. 뭐 잘라내야 돼. 이게 어떤 레벨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부터 1.02 사이는 우리가 이제 1.01로 바꾸자 이렇게 이거 유효 숫자라고 하죠. 유효 숫자 유효 숫자라고 하지. 좀 이상하다. 숫자라고 하지. 어떤 레벨에 들어 있는 건 이걸로 매핑하는 거야 이게. 뭘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요게 뭐 1.1 이렇게 다 할 수 없다고. 그런 것들을 양자화라고 그래. 어떤 레벨에 들어있는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마치 여러분들 뭐 시험 치고도 비슷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점부터 뭐 90점까지는 뭐 A다. 이렇게 이게 양자화야 이게. 그다음에 뭐 89점부터 뭐 89점부터 뭐 이게 80점까지를 B로 바꾼다. 뭐 이렇게 이게 양자화라고 어떤 딱 레벨로 탁탁탁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양자화라고 그런다. 근데 양자화는 좀 약간 어렵거든. 이걸 다루기가. 그래서 양자화는 주로 얘기 안 해. 표본화는 그래도 샘플링은 뭐 샘플링 시어리도 있고 그렇잖아 이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샘플링 보면은 이렇게 MT가 이제 메시지 시그널 내가 이제 지금 여보세요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 뽑아낸다. 이렇게 쭉 뽑아내야 된다. T마다 뽑아낸다. TS마다 뽑아낸다. 그럼 뽑아낸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학적으로 우리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어떻게 나타내야 돼? 라윤태. 네, 어떻게 나타내야 돼 이걸? 뽑아낸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제협. 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뽑아낼 때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돼 이걸 뽑아낸다는 걸. 말로는 뽑아낸다고 그러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해. 말의 잔치가 된다고. 정치인들 하는 얘기처럼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딱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해야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임펄스 함수를 그렇지. 사용. 임펄스를 곱해준대. 곱해주면은. 임펄스를 곱해준다고. 이 샘플링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샘플링, 뭔가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게 이 샘플링이 뽑아낸다. 우리 말로는 뽑아낸다. 뭐 주기적으로 뽑아내야지 물론. 이걸 주기적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말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결국 뭐냐면은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nts를 곱해준다 이 말이야.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준다는 얘기야. 응?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곱하기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 되는 거지. 임펄스 트레인과 곱한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 한다는 얘기거든. 샘플링 어떤 특정 순간에만 뽑아낸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MT에다가 샘플링을 한다. 하나만 뽑아낼 때는 우리가 보통 일단 일반적으로 XT가 있다면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T 마이너스 T0에서 뽑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뽑아낸다. T0에서의 값을 뽑아낸다. 라는 말은 이 T0에서 XT에서 뭐 뽑아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응용수학에서 얘기했지만 X의 T0 델타 T하고 뭐가 곱하기 한다라는 건, 델타 T라는 건 다 0이라고. 모든 게 다 0이야. 대부분 다 0인데 언제만 0이 아니라고? T가 T0일 때만 0이 아니야. 이거는 0 아니면 무한대가 되는데 T가 0이 아니면, 아니 T가 T0일 때는, T가 T0가 아닐 때는 무조건 0이고 T가 T0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진다고. 이 무한대라는 게 그냥 이걸 연속적인 함수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건데, 뭐 인테그랄하고 결국은 돼야 되는데 요렇게 된다고. 그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t가 아니라 우리가 mt라고 했잖아요. mt가 되니까 mt에서 뭔가 뽑아내겠다라고 하면은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이퀄이 똑같이 있는 게 m의 t0에서만 0이 아니라고. 이게 무조건 0인데 이게 0인데 뭐하고 0하고 곱하면 뭐가 나오는 게 0이 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델타 t하고 뭔가 곱해졌다라면은 대부분 0이야. 딱 한 포인트만 빼고. 딱 한 포인트만 빼고. 그러니까 델타 t하고 뭐가 곱해졌다라는 건 무조건 0이라고. 그냥 한 포인트만 빼고. 언제? t가 t0일 때만 빼고. 그러니까 t 곱하기 이게 델타의 t 마이너스 t0 같은 거지.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샘플링 하나만 할 때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주기적으로 샘플링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메시지 시그널을 주기적으로 샘플링 한다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걸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이걸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고. 이게 t가 이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t가 nts에서만 0이 아니거든. 아니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 m의 nts 곱하기 델타의 t-nts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또 요까지는 아는데 이걸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 m의 nts 곱하기 델타의
T-NTS 요렇게 정산 많아 이거. 내가 시험 치면은 뭐 요렇게 정산 많아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틀린 거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잘 봐봐 이게 n이라는 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n이 여기 걸린다고. 이 n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 이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n이 뭐야 도대체. 이 n이 뭐야 이거. 이거는 n이 뭔지 모른다고. 이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 n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n 값이 이게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되면 틀린 얘기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은 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딱 나와 있네. 0하고 레벨이 0,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0부터 요 사이 y 값이 함수 값이 0부터 요 사이는 어떻게 한다고? 0부터 1 사이는 110로 이렇게 매핑하는 거네. 매핑하는. 그 먼저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뭐야 제일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여기 딱 샘플링 했더니 여기 됐다. 그러면은 이게 1부터 2 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1부터 2 사이는 101로 매핑하는 거고. 101로.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요 사이는 또 요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요 위에 거 세 개 연속으로 나오는 거 보면 3부터 4 사이에 있으니까 3부터 4 사이. 3부터 4 사이니까 111로 매핑한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매핑한다고 생각하면 돼. 매핑하면 아니 왜 그냥 내가 유 숫자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없애버리는 거가 알겠는데 뭐 갑자기 왜 또 1로 왜 나오냐 111이 왜 나오냐 하면은 그 뭐 하여튼 전체 중에서 몇 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 이건 이제 바이너리 코드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퀀타이제이션 레벨에 따라서 바이너리 코드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퀀타이제이션에다가 뭐 인코딩이라는 거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인코딩이라는 걸 따로 뭐 할 필요까지는 없어가지고 나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네.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디소션이라고 해서 이 페이딩에 대해서 이제 디소션이 이제 채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채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자꾸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어프로치가 좀 잘못돼서 접근 방법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다도 나한테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가 더 중요해.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내가 뭐 삼성에 가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뭐냐 현대에 가고 싶으냐 아니면 뭐 내가 저기 공기업에 가고 싶으냐 뭐 한전에 가고 싶으냐 뭐 이거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채널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 여기 통신에서는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트랜스미터 이게 0101로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01 01 1 00 010 뭐 요걸 이제 0이 그러니까 0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디지털 통신에서 뭐 마이너스 5V 1이면은 5V 이렇게 바꿔 이렇게 01에 따라서 이게 5V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01 이런 걸 보내는데 이렇게 직각파로 내가 보냈다 하더라도 문제는 받을 때 보면 이게 이 파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구리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막 이상 뭐가 아유 쏘리 이게 막 신호가 뭐 왜곡이 된다고. 디스토션이 생긴다고. 이거 그러네. 잠깐. 이거 또 잠깐 왜 이렇게 미러링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 끊어졌다 자꾸 그렇게 되나 봐. 땡큐. 계속 얘기해. 뭔가 잘 안 되면은 다시 해봐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게 트랜스미터 여기에서 내가 얘기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라고 1이면 5V 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 아니면 3V 마이너스 3V 이렇게 한다고 매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펄스파가 여기 첫 번째 펄스파가 이게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V 펄스파가 1이면은 5V 펄스파가 뭐 이 0이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보내는데 이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직각파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걸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이상이 퍼져. 이상이 퍼지게 된다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디스토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주로 어테뉴에이션이나 뭐 노이즈나 페이딩 요 역할이 요것 때문에 된다. 어테뉴에이션, 노이즈, 뭐 페이딩 요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 각각은 내가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노이즈거든. 노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없앤다 하더라도 노이즈는 없앨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 노이즈가 있는 요 채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오늘 하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요 AWGN이라는 단어예요. AWGN. 그래서 어디티브 와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거예요. 노이즈인데 이름이 어디티브 와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해서 이게 이게 뭐 더하기로 되는 이 어디티브는 애드가 더한다는 얘기잖아. 더하기로 되고 그 화이트 하다는 건 뭐 이게 뭐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렇게 플랫하다는 얘기인데 뭐 그다음에 뭐 확률상 뭐 가우시안이라는 건데 뭐 하여튼 그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지금은 뭐 알 필요는 없고 자세히 얘기할 때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게 디스토션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1번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채널을 통과했을 때 되는 거네. 이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복조했을 때 이건 TX 신호고 TX 시그널 이거는 채널에서 리시브 된 이거는 ST가 되겠지. ST 1번은 ST고 이거는 RT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M 햇T가 되는 거지. 이거 뭐 MT라고 해도 되겠네. 뭐 여기서는 MT 이렇게 뭐 신호 자체가 이게 원래부터 10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리시브된 시그널이 이게 전혀 달라진다고 아까 내가 보여줬던 여기서 지금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보낸 시그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01010 이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신호가 이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걸 이제 다시 원래 걸로 다시 복원해야 돼.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지. 응? 노이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디소션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고 뭐 보낸 신호가 그대로 온다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어. 뭐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뭐 수신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이제 아날로그랑 우리가 왜 아날로그를 쓰지 않고 디지털 왜 우리는 왜 디지털 쓸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날로그라고 그러지.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날로그인데 왜 우리는 디지털을 할까? 이 그림에서 그대로 나와. 이 그림.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은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 이거 통신에 국한하면 아날로그 통신을 왜 하고 디지털 통신은 왜 없는가? 왜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없고 아날로그 뭐 핸드폰은 없고 아날로그 블루투스는 없고 이어폰은 없고 유선은 있겠네. 유선 이어폰은 아날로그지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기기만 다 가지고 있는가가 여기 이 그림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이 그림에서 잘 봅시다. 왜 아날로그를 하느냐? 내가 이제 봅시다. 내가 이 신호를 이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이걸 내가 전달하고자 한다. 이 목적이 이걸 전달하고자 이걸 이제 보내고 싶다. 이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이걸 이제 채널을 통해서 보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대로 오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막 왜곡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막 이게 변해 이게. 신호가 변한다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날로그 신호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 1번은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봅시다. 아날로그 통신은 뭘 하는 거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거거든. 이렇게 된다고.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받는다고. 응?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데 이게 문제가 아날로그라는 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은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뭐 그냥 모든 게 다 막 계속 왔다 갔다 아날로그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내가 저 봅시다. 내가 받는 신호를 이게 받는 신호를 보면은 이 신호를 만약 받았다 이 신호를 받았다 이런 신호를 받았다 합시다. 이런 신호를 또 이게 뭐 원래 이거 신호로부터 이 받은 신호로부터 내가 원래 신호가 뭐 저쪽에서 뭘 보냈는지 이게 수신기에서 이게 수신 측에서 다음과 같은 신호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신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송신 측에서 우리 수신 측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송신기에서 뭘 보냈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거든.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게 통신이라고. 내가 받은 신호는 뭔가 있는데, 뭔가 신호를 받아서. 근데 이게 송신기에서 도대체 뭘 보내는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뭐 그걸 알면은 할 필요 없지, 통신에서. 저쪽에서 도대체 뭘 보내냐? 지금 주민철 교수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통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하는데 난 잘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뭔가 내가 지금 보내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통신이 뭔지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아날로그 통신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만 앉아 생각하면 그럼 아날로그 통신은 도대체 왜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아날로그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럼 도대체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잖아요. 그 송신기에서 뭘 보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순식간에 받아본 신호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게 원래 신호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 요런 신호를 보냈는데 이렇게 바뀐 건지 세 번째로 뭐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이렇게 바뀐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뭘 보냈는데 이게 받았는지 이걸 보냈는데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1번 신호를 보냈는데 이걸 받았는 건지 2번 신호를 보냈는데 이걸 받았는 건지 3번 신호를 보냈는데 이걸 받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고. 알 방법이 없어. 그런데 디지털 통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디지털 통신. 디지털 통신에서는 이걸 아까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서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다 했네. 디지털에서는 디지털로 보내서 디지털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을 뭐라 하면은 그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1이면은 5V를 보내고 0이면은 마이너스 5V를 보낸다고 이미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이 돼 있다고 이미 이 약속 이미 이게 약속이 돼 있다고. 디지털에서는 이 약속을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1을 보내면은 5V를 보내겠다. 0을 보내면 마이너스 5V를 보내겠다. 이미 약속을 한다고 둘이가. 먼저 약속을 해. 아니면 뭐 우리는 뭐 이게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1일 때는 3V를 보내고 0일 때는 마이너스 3V를 보내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배터리가 많아서 1일 때는 10V를 보내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0V를 보내겠다. 뭐 그렇게 약속 뭐 하는 거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봐봐 이게 어떤 신호를 받았다 수신 측에서 이 약속이 돼 있는 상태라고 이미 그렇게 돼 수신 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신호를 받았어. 이런 신호. 아까보다 좀 약간 좋은 거긴 한데 뭐 하여튼 이런 신호를 받았어. 이게 수신 측에서 받은 신호가. 그러면은 잘 봅시다. 이게 5V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마이너스 5V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거야. 이 신호를 보니까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 뭘 보내기로 했어? 저쪽에서는 뭐 아닌 뭐만 보내기로 했어. 수신 측에서 보니까 성진 측에서 뭐 5V 아니면은 또는 마이너스 5V를 보내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5V 아니면 마이너스 5V를 보내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이거 보니까 이거 5V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쪽이 5V를 보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는 마이너스 5V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는가?
이거는 5V를 보냈는데 이렇게 됐다. 마이너스 5V 보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보낸 게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을 보냈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내 노이즈가 섞이고 좀 신호가 좀 변화가 되더라도 이거는 뭐가 돼? 이 0을 보냈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고. 저쪽에서. 내가 이거는 노이즈가 섞여서 좀 약간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1을 보냈구나. 이거는 0을 보냈구나. 1을 보냈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에 강인하다는 거야. 이게 디지털은 모든 디지털은 다 요 성질 때문에 다 우리가 디지털을 쓰고 있다고. 얘는 아날로그는 이건 좀 약간 너무 좀 그림이 좀 너무 이상하네. 뭐 똑같은 그림으로 합시다. 요 밑에 그림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요렇게 됐다 합시다. 요걸 받았는데 요렇게 뭐 바뀌었다고 합시다. 요게 1번이 보내는 건지 2번에서 보내는 건지 3번이 요렇게 보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미 내가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뭘 보내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런데 디지털은 뭐가 된다고? 디지털은 둘 중에 하나가 보내기로 약속했거든. 5V 아니면 마이너스 5V 보내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 1을 보냈을 때 이렇게 돼 있구나.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돼 있구나. 1을 보냈을 때 이렇게 0을 보내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리야.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예.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요 상태를 좀 정확하게 이게 결국은 채널에서 섞여가고 있는 노이즈나 아니면 뭐 어테뉴에이션, 디스토션이라는 거, 페이딩이나 뭐 요 어테뉴에이션 요런 것들 때문에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어테뉴에이션의 페이딩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노이즈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일단 좀 알고 있어. 요거는 원래는 좀 이게 막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좀 PDF로 바꿔놓으니까 안 움직이네. 이게 막 잡음으로 움직이는 건데. 잠깐만 이게 내가 해놨나? 잠깐만요. 이거 작년 거에다가 해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없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소리. 그냥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막 움직이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PDF로 이거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네. 노트북으로 연결하면 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빨간 게 막 움직여 이게. 그러니까 이 잡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노이즈라는 거, 노이즈 왜 생기느냐? 노이즈가 왜 생기냐 하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이게 노이즈라는 게 왜 생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온도라는 게 뭔지 알아? 온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온도. 이 잡음을 이해하려면은 온도가 뭐냐? 템퍼러처. 이게 뭐 영어로 뭐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온도라는 게 뭐냐? 그 온도.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뭐 태양이 뭐 예를 들어 나도 정확히 지금 기회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10만 도, 10만 도씨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어. 뭐 100만 도씨다. 혹시 이런 거 있어? 뭐 그다음 뭐 1억 도씨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빅뱅 일어났을 때 뭐 1억 도씨 했다고 그러더만. 요런 거는 있어.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추우면은 마이너스 10만 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만 도, 마이너스 1억 도 있을 것 같잖아. 이거 있을 것 같아. 뭐 그냥 이 뜨거운 게 있으면 당연히 차가운 게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할 것 같아. 이게 존재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거 없다고. 마이너스 10만 도, 마이너스 100만 도, 마이너스 1억도 없어. 어디가 미니멈이야? 어디가 미니멈이야? 미니멈이 언제냐 하면 마이너스 273도 C가 미니멈이야. 이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다고. 왜? 왜 이거 왜 마이너스 300도 왜 안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100 1000도는 왜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온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온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전에 이게 온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분자의 운동, 분자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를 나타낸다고 이게. 이 분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은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이게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겠지. 그러면은 이게 분자가 요즘은 요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온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템퍼러처가 뭐냐? 그러면은 분자가 운동하는 이 정도인데 그럼 분자가 운동 안 하는 건 있을 거 아니야. 분자가 마이너스로 운동할 수는 없지만은 분자가 운동 안 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분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 지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게
이게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이게 뭐냐? 이게 절대온도 0도라고. 이게 0K라고 그러지. 0K. 절대온도 0K라고 그러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273도 C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0도 날이 추워서 이렇게 마이너스 4도 C 됐다 이러면 또 C로 표시하잖아. 이게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 그 온도가 있다고.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273도 요 0K일 때 이렇게 되는데 0K일 때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모든 게 다 얼어버려. 모든 게 다 이게 정지돼 버린다고. 이게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실온이 예를 들어서 실온이 27도시라고 합시다. 그래 300K가 되니까 그러면 300K 정도라고 하면 27도면 너무 더운데 하여튼 327도라고 합시다. 그럼 한 300K 정도 되는데 켈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온에서 보면은 분자가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당연히 움직이지. 이게 마이너스 273도로 내려가야지 안 움직이는데 27도면은 이거 300K는 분자가 움직인다고. 당연한 거야 이거. 분자가 움직인다고. 근데 분자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기라는 게 뭐예요? 전기가 흐른다. 실제로는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전자. 이렇게 된다. 전자가 움직이는 게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아까 봐봐, 이 분자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거지. 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분자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입자라고 해야 되겠네. 이 모든 걸 다. 이게 어떤 입자. 그래야지 전자가 이게 분자라고 하면 또 약간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입자가 움직이니까 입자가 움직이니까 뭐예요? 전자도 움직이겠네. 전자도 움직일 거 아니야, 당연히. 전자도 실온에서는 전자도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가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전기가 흐른다 이 말이네. 라는 얘기네. 물론 굉장히 작지만은 전자가 움직인다. 우리가 실온에서는 입자가 움직이니까 모든 입자가 다 움직여. 내 몸을 이루는 이 분자 세포 내에 들어있는 탄소, 산소 이런 거 다 움직인다고. 전자를 다 움직여. 근데 전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전기가 흐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작위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별 상관이 없지. 크게 상관은 없지. 물론 그래서 요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게 원래 이거 움직이는 건데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볼트가 걸어줘서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게 이 안에서 입자들 이 전자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볼트가 예를 들어서 이 볼트를 100볼트를 걸어줄 때는 대부분 이쪽으로 갈 거라고. 대부분.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잘 봅시다. 이게 이거 볼트를 걸어주는데 이게 잘 보면은 이게 어떤 볼트를 걸어주는데 이렇게 걸어주는데 이게 뭔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러면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가 있으면은 요쪽으로 움직이겠지.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건데 이게 이 볼트를 크게 그려줄수록 이 볼트를 이게 커지면은 부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흐른다고? 요쪽 이 왼쪽 방향으로 더 많이 흐려. 더 많은 전자들이 볼트가 커질수록 이렇게 전자들이 더 움직인다고. 하지만 내 모든 전자를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 이상한 놈도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놈도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놈도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놈도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이게 이제 이상현상들을 발생하는 거지.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노이즈라고 그런다고. 노이즈. 노이즈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전자 내가 볼트를 5볼트 걸어줄 때마다 100볼트를 걸어주면은 뭐 이게 5볼트 걸어줄 때마다 만약에 100볼트를 걸어주면은 점점 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많아 확률적으로 더 많아질 뿐이야. 하지만 내가 모든 원자들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전자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 이쪽으로 가는 놈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놈. 그러니까 이 볼트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쪽 가는 놈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게.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요게 전자들을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뭐 어떻게 가는 요게 반대로 가는 요런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런 현상들, 요런 현상들, 요런 현상들, 빨간 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요걸 우리가 이름을 노이즈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야. 우리가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다고 이걸. 통제할 수 없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채널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 주어진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 전자를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뭐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노이즈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어떻게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겠지. 노이즈는 어디나 존재해. 노이즈 이거 무슨 통신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게 세포 내에서 다 이게 노이즈 다 존재한다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그러면 왜 안 배웠느냐? 어렵거든. 그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안 배웠는데 통신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이즈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노이즈는 이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이걸 대항할 수단이 없거든. 노이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뭐 대항할 수가 없어. 불가능이라서 아날로그 우리가 이게 1학기에는 안 배울 거야. 안 배운다고. 왜냐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디지털을 가야지. 통신에서는 노이즈를 이제 대항할 수가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2학기가 디지털 통신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복잡한 이 현상을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걸 뭐 그래서 그럼 아날로그 통신에서 노이즈가 안 생기느냐?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내가 1학기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뭐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날로그 통신에서 노이즈가 안 생기다가 갑자기 디지털 통신에서는 노이즈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아날로그 통신에서 노이즈가 생기는데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무시하는 거야.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 반도체에서는 노이즈가 안 생기느냐? 당연히 생겨. 제어에서는 노이즈가 안 생기냐? 제어하는 데는 노이즈 얘기 안 하거든. 노이즈 안 생기냐? 당연히 생겨. 왜 안 하냐? 그거 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그 노이즈가 뭐 통신에서 자꾸 노이즈를 강조하니까 아니 통신에서만 이거 노이즈가 생기는 것보다 통신하는 데서만 노이즈가 생기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통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노이즈가 생기는데 그냥 그걸 다루지 않을 뿐이야. 그냥 왜냐하면 그거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렇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합시다. 뭐 그래서 여기 뭐 하여튼 수고했고 첫 시간이니까 뭐 숙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봅시다.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